경매 물건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뭐 특히 토지의 경우에 전답 과수원, 대지, 잡종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매 물건들 중에 임야가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야의 경우에는 낙찰가가 굉장히 낮게 되죠. 유찰도 여러 차례 되고요. 임야에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유찰이 여러 차례 되는 물건들 중에 경기도 여주의 감정가 14억짜리가 현재 여러 차례 유찰돼서 최저가 1억 4천까지 유찰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찰이 여러 차례 되고 있는 물건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자, 그럼 임야로 뭘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뭐 각자마다 다 활용도가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산지연금,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이 산지에 대한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임야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이 임야를 통해서 녹색 자금, 이게 이제 정책 자금 중에 하나죠. 녹색 자금을 통해서 해당 임야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녹색 자금이 뭔지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보마당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1년 단위로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공고 돼 있었고요. 얼마 전에 2023년도 7월 3일 날 공고된 건데 내년도 202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알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안에 내용 보시면 첨부된 파일들이 있는데 보시면 바로 이 파일이죠.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있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2024년도 녹색자금 운영계획 및 녹색자금 관리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기간은 2024년도 내년도 총 사업비는 398억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공모기간 보시면 2023년도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접수도 요때 하는 건데 이미 이제 기간은 지났고 내년도에 7월 중에 다시 또 2025년도 공모를 하겠죠. 한번 이걸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도 공모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게 이게 사업 분야가 두 가지예요.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사업하고 취약계층 숲체험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요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사업의 세부 내역 분류하고 취약계층 숲체험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분야별로 네, 응모 자격과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특수학교들이니까 이런 요건이 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들은 좀 어렵죠. 그리고 요거 무장애, 나눔길, 무장애, 도시숲 요것도 시군구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인들은 어렵죠. 여기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림복지 전문업이나 산림 관련 학과 개설, 대학, 그리고 숲체험 교육에 여기 체험 확산형, 산림복지 전문업, 비영리 특수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산림 또는 임업 관련 농업회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업당 3천만 원 이내, 2억 원,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내에 정책 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업체 보시면요. 여기 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며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 여기 사회적 경쟁. 요거 설립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기 그리고 뭐 산림이나 임업 관련 농업회사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뭐 이런 것들도 설립이 뭐 개인들이 예, 이런 법인을 설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공모했던 포스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공모했던 지난 7월 달에 정책자금 공모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토지를 대상으로 뭐 임야가 되기도 하고 농지를 대상으로도 이런 다양한 정책 자금들이 있습니다. 뭐 농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농지연금이 있을 거고요. 또 임야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산지연금이 있을 거고요. 각 이제 여러분의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격,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요건 이런 것들이 맞아야 다 가능하겠죠. 또 오늘 소개해드린 녹색 자금도 뭐 이제 어떤 용도에 맞는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 조건에 맞는 임야라고 하면 요거를 숲체험으로 개발을 한다고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이제 녹색 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임야의 가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게 떨어진 임야를 낙찰받는 게 시작이겠죠. 되게 중요하겠죠. 자, 경기도 여주에 감정가 14억짜리가 1억 7천까지 유찰된 물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2022 타경 35082 물건 번호 2번입니다.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요, 입찰하실 때 물건 번호 2를 작성하셔야 돼요. 감정가 14억 5,453만 4,711원에서 현재 최저가 1억 7,112만 6천원.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유찰이 된 상태죠. 자, 10월 18일 수요일 날 진행 예정이 있고요. 토지는 총 4만 4천 평 됩니다. 굉장히 대규모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위치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인데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죠. 여기 이제 제2중부에서 초월 IC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경기 광주 휴게소 요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곤지암역, 신둔 도예천역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뷰로 보시면 네, 이쪽에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바로 요 임야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네, 지적도인데요.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바로 여기가 매각 대상 임야고요. 네, 바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 바로 여기가 네, 매각 대상 임야인데 요 아래쪽은 농림지역이죠. 요 아래쪽은. 그리고 요 위쪽은 계획관리 요 부분. 여기 물건명세서 보시면 분묘, 색이 소재하고 맹지래요. 그래서 맹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렵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숲체험, 교육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할지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분묘는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스카이뷰를 좀 확대해 보시면요. 여기 분묘가 살짝 보이시죠? 여기 한 기, 두 기, 세 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계획관리 부분인데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 부분인데 여기 이제 딱 분묘가 위치하고 있죠. 네, 분묘에 관해서는요. 이제 분묘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2001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제장된 분묘의 경우에는 권한이 없죠. 분묘기지권이 성립은 안 하죠. 그러면 뭐 협의에 의하거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이장 절차도 할 수 있겠지만 장사에 관한 법률 2001년도 이전부터 만들어진 그 분묘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도 어,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이 분묘를 사용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묘 연고자들의 어떤 협의 없이는 이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일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었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에 토지 소유주는 분묘 연고자들에게 지료 청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년분 지료를 미납하게 되면 역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게 되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이장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잘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좀 이장비 좀 지급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홍천에 이런 업무들 좀 봤었는데 보통은 사실 한 기당 뭐 수백만 원 협의 비용을 좀 지불하기도 해요. 뭐 많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 요구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워낙 분묘가 많아서 한 기당 200만 원 정도로 협의를 해서 이장을 해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분묘를 어떻게 이장할 건지 잘 그 뭐 주민분들 또 뭐 이장님이 계시면 이장님 한 만나서 분묘 연구자들 좀 수소문해서 잘 협의를 해서 이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게 되는데, 자, 이거 과연, 토지가 또 어떤 용도로, 어떤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은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도 있고요, 준보전산지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 이음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요렇게 바로 여기가 매각 대상 임야인데 한번 공인용 산지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보존산지 클릭하시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보존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뭐 여기 상당 부분이 거의 다 보존산지예요. 사실 요렇게가. 요 부분이 다 보존산지. 그리고 준보존산지는 여기 위쪽에 붉은색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서 매각 대상 토지 중 바로 요 부분. 분묘가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마을 쪽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분묘가 여기 매장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준보존산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준보존산지면서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이 농림지역, 그리고 보존산지 부분 아래쪽. 그러니까 사실 이메 상당 부분은 농림지역이면서 보존산지예요. 개발이 일반적인 개발로는 어렵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임야로 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 사업들 중에 정부에서 사업 하고 있는 녹색 자금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 녹색 자금을 받으려면 2024년도 7월경 공모되는 거기에 잘 준비하셨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공매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 임야들 과연 이런 것들을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건 좀 별도로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녹색 자금이 아니어도 각자 활용할 수 있는 뭐 부분들이 다 있으실 수가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내가 조용히 그냥 뭐 임업과 관련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간이한 건축물 좀 만들어서 그냥 가끔 가다 거기서 뭐 내가 캠핑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토지 활용도는 여러분이 각자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PL에드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경매와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옥섭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동산 경공매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강좌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장 가깝게는 10월 17일 날 저희가 화요일 날 강남 선능역 쪽에서 MPL 정규 과정을 개강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MPL 투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는데 MPL 투자는요 경매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PL을 현재 현업에서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함께 강좌를 진행하게 되니까 MPL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10월 27일 날은 토지 공법에 대한민국 최고 강사라고 할 수 있는 고상철 교수님을 모시고 원데이 특강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강남 역시 선능역 쪽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토지 투자, 뭐 소액 투자 또 토지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 좋은 땅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상철 교수님의 원데이 특강도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 역시 아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